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오늘 할 시간은, 할 내용은요, 저기 있는 2장의 부동산 경제죠. 실제 우리 이 책에 쓰고 있는 경제는 매년 보니까 이 과거의 문제 보니까요, 한 6개에서 7개 정도 시험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제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우리 경제편을 공부하다 보면 이 처음 하는 분들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인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 계산 문제 보통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내용을 자주 내용을 접하면요, 그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고려하시고, 그럼 지금 이제 경제란 것은 크게 이제 두 개 보셔야 됩니다. 아니 시장에 보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물건 등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해서 가격 등을 이 행동을 취할 것이고 또 둘이 어떻게 해서 뭐 있습니까? 시장의 가격을 협상할 것인가 그 논리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책에 있는 그 순서를 보기 전에 먼저 파악할 것은 이런 수요자와 공급자의 가격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런 컨트롤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앞으로 이제 우리 약속할 때 이렇게 합니다. P란 것은 프라이스에 대한 약자입니까? 프라이스. 그래서 이걸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가격이란 말을 쓴답니다. Q란 것은 퀀티티에서 이건 뭐 있습니까? 양이란 말이죠. D란 것은 디맨드란 말로서 이건 뭐 있습니까? 수요란 용어를 쓸 것이고 S란 것은 보니까 이건 서프라이에서 이건 공급에 대한 용어가 되어진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용어 쓸 때 P, Q 이런 용어를 쓸 겁니다. 물론 이때 Q, D라 쓰면 이건 D가 수요인데 Q가 양이죠. 수요량이다. S는 뭐 있습니까? S는 공급인데 Q는 양이니까 공급량 이런 용어를 자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P가 가격 아닙니까? 이 분필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먼저 봐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 수요량 것은 현재 200원 되었을 때 제가 20개 정도 살 의사가 있습니다. 거꾸로 공급, QS는 공급이죠. 공급도 이 정도 만들 의사를 갖고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분필 가격이 200원 되었던 게 100원 정도 떨어진다면 과거보다 훨씬 싼 거 아닙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그죠? 싼 만큼 그 수요량은요 더 많아지겠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가격 자체가 결국은 옛날보다 비싸면 비싼 만큼 뭐 있습니까? 훨씬 더 수요량은 감소하겠다죠. 따라서 이때 보니까 이런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요량은 많아질 것이고 가격이 뭐 있습니까? 올라가면 그 반대급부로 수요량은 감소될 겁니다. 감소. 그래서 이 모양새가 결국은 반대 방향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과 수요량은 반드시 이건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공급적인 측면을 보았을 때는 우리 항상 공급은 제일 중요한 건 공급자가 이 물건 등을 만들음에 따라서 나한테 떨어질 수 있는 이윤 자체가 많을까 적을까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현재 200원 되었을 때 제가 이 정도 만들 의사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반대로 뭐 있습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자한테 그만큼 이윤 자체가 감소하다 보니까 결국 공급량은 옛날보다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면 훨씬 더 많은 이윤 등이 발생되어지다 보니까 여기 있는 공급량은 더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 말이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감소하더라. 가격이 뭐 있으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해서 요 두 개의 모양은 현재 뭐 있습니까? 같은 방향 움직이고 있네. 우린 요걸 말하냐?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에 있더라. 이런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좀 알 것은요. 이런 걸 좀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다양한 내용을 뭐 있습니까? 복잡하게 글자 한 개에 쓰지 말고 이걸 한눈에 보기 좋게 모든 정보를 이 한 어떤 표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집어넣는 방식이 뭐냐? 곧 그게 그래프다. 네? 자, 따라서 지금부터 수요와 공급에 있는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자, 일단 먼저 우리 약속할 게 있습니다. 항상 그래프에서 세로축은 무조건 가격선 쓴다.
거꾸로 반대로 이 가로축은 뭐 있습니까? 무조건 양을 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있는 이 내용 있죠? 100원 할 때 30개, 200원 되었을 때 20개, 300원 되었을 때 10개 아닙니까? 요 내용을 이 표현 집어넣어 볼까는 거예요. 자, 맨 먼저 300원 되었을 때 내가 10개 살 수 있다? 그럼 요즘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200원 되었을 때 내가 20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는 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꾸로 100원 되었을 때 내가 30개 살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해 보니까 이렇게 이런 곡선이 나오겠네. 그죠? 우리는 이걸 말하냐?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뭐랍니까? 수요 곡선이다 라고 쓰죠. 곡선.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약자 쓸 때 이걸 D라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읽는 법이 분명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먼저 여기서 하나 약속할 게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양을 표현할 때 이게 양은 이 표현이 많다 적다 표현할 때 이걸 좌우라 표현하겠습니까? 아니면 상하라 표현하겠습니까? 그죠? 양이 감소한다, 좌. 양이 증가된다, 우. 항상 양은 많다 적다 표현할 때 반드시 좌우로 표현해야 된다. 그죠? 거꾸로 가격은 높다, 낮다 표현할 때 항상 뭐 있습니까? 이건 상하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가격은 표현할 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상하로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읽는 법이 중요한데 항상 읽을 때 뭐 있습니까? 우린 양을 먼저 표현하고 나중에 가격이 표현한답니다. 그럼 이 말 아닙니까? 양이 옛날보다 많아지기 위해서는 10개에서 20개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말은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100원이었을, 10개일 때 가격이 얼마? 300원 아닙니까? 200원이었을 때 200원 되는 거죠. 그럼 양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뭡니까?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 항상 보니까 수요량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요 그래프를 읽는 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양이 우측 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진다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우하향 곡선이다 라고 쓰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가격과 양은 항상 무슨 관계라 했습니까? 반비례 관계죠. 자, 거꾸로 공급도 이 내용 가지고 그대로 이 표현 집어넣어보자 이겁니다. 넣어보니까 100원 할 때 10개 만든다. 그죠? 200원 되었을 때 20개 만든다. 300원 되었을 때 여기 있는 30개 만들더라. 그래서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연결한 게 이게 우린 뭐라 하냐? 이걸 가지고 공급곡선이라는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그죠? 따라서 이때 공급곡선 읽는 법은 양이 우측으로 가기 위해서는 점점 가격이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걸 뭐랍니까? 다른 말로 우측 가기에서 이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우상향 곡선이다 이렇게 쓴답니다. 따라서 공급곡선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가격과 양은 항상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되어진다. 이런 말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요 공급을 물론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 곡선입니까?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제는 요 수요자가 각각 행동을 취한 걸 하나의 그래프에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 분필 가격이 어느 정도 매매되는 게 적정할 것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 두 개를 동시에 집어넣습니다. 넣어보니까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내용을 다시 해볼게요. 자, 수요가 뭐 있습니까? 300원 되었을 때 내가 10개 살 의사가 있더라. 200원 되었을 때 20개 살 의사 있더라. 100원 되었을 때 30개 살 의사 있더라. 요 점을 연결한 게 뭐냐? 이게 다른 말로 수요 곡선이다. 그죠? 앞에는 다시 복사합니다. 공급은 100원 되었을 때 10개고 200원 되었을 때 20개고 300원 되었을 때 30개 정도 만들 의사 있으니까 이렇게 요 점들 연결한 게 곧이 공급 곡선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이런 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이게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얘가 무슨 곡선? 공급 곡선이죠. 그림 보이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요 내용을 해보고 다시 한 번 더 요 그래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과거의 말로 요 내용 그대로 시험 난 적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가격이 300원 되어진다면
300원 되어진다면 수요량은 10개 사겠지만 공급은 뭐 있으면 30개 살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 뭐 있습니까? 누가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죠? 공급이 더 많다. 우린 이걸 표현할 때 뭐라 하냐? 다른 말로 공급이 초과되었다 해서 공급 초과. 초과 공급이다 쓴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 시중에 있는 물건 공급량이 더 많아지면 그만큼 가격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그렇죠.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그죠? 거꾸로 현재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가격이 100원 되었을 때, 자, 100원 되었을 때, 100원 되었을 때 수요는 30개 정도 살 의사가 있겠지만 공급은 10개 정도 만들 의사가 있으니까 일단 누가 더 많습니까? 그렇죠. 그죠? 수요가 훨씬 더 많다 해서 우린 이걸 뭐라 표현하죠? 수요가 초과되었다 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되었다라고 표현할 거 아닙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시중에 나 있는 수요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뭐겠습니까? 올라갈 것이다. 자, 여기에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거, 이 지문 자체가 말로써 초과 수요가 발생되어지면 가격은 올라가고 초과 공급 발생되면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두 번째 있죠? 이게 시험 난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가격이 200원 되니까요. 수요도 뭐 있습니까? 20개. 공급도 20개 정도 만드니까 이럴 때가 뭐 있습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거죠. 그럼 이걸 말하냐? 이때가 균형되었다라고 쓴답니다. 이걸 말하는 균형량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그럼 이때 형성된 가격, 여기에 뭐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다른 말로 균형 가격이다라고 쓴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요 표를 딱 내놓고 뭐 있습니까? 시험에 냈다고. 이렇게 내놓고 뭐 있어? 다음은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얼마고 균형량이 얼마냐 이렇게 표를 가지고 시험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때 균형 가격이 얼마예요? 200원, 양은 20개죠. 20개.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시험 내고 싶어요. 그럼 나 같은 무조건 이 개론 과목은 똑같은 문제 시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요 내용 가지고 그대로 예수에 시험 넣을 것 같아. 이런 그림을 딱 만들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뭐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너 설명 좀 해보라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시험 내겠죠? 만약에 300원 되어진다면 이게 300원 아닙니까? 이럴 때 뭐 있습니까? 이게 수요 옥션이죠. 수요는 10개 산다. 이 공급이죠. 공급 뭐 있습니까? 30개 정도 만들 의사 있더라. 그럼 누가 더 많냐? 공급이 더 많다. 그럼 이걸 말하냐? 다른 말로 초과 공급되었다. 그러면 가격은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간격이 좁아짐에 따라서 어디서 균형되냐? 이게 균형점이다. 이때 형성된 가격이 뭐냐? 우린 이걸 균형 가격이다. 이때 형성된 양을 말하냐? 이걸 균형량이다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또 100원 되어진다면 이게 공급이죠. 공급은 10개 정도 만들 의사 있는데 수요는 뭐 여기 수요 아닙니까? 수요 보니까 30개 정도 살 의사 있더라. 따라서 이 차이만큼 뭐 있습니까? 초과 수요 발생되었다. 그 초과 수요 발생되어지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보니까 결론은 이 말이죠. 그 결과 보니까 시장에서 형성되진 균형 가격은 여기서 형성되니까 200원 되어질 것이고, 그죠? 이때 형성된 양은 20개가 되어진다. 즉 이게 뭐냐? 균형량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를 해서 이런 문제를 분명히 낼 것 같아 시험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아마 이제 특히 연세가 좀 있는 분은 이 그래프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 정도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세가 있는 분은 잘 모르면 집에 있는 자식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대부분 다 이런 건 좀 쉽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책을 보니까 50페이지 보니까 1절이 부동산 수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58페이지 보니까 이게 2절이 부동산 공급이요. 비록 우리 책에 보니까 수요 공급이 분리되어 설명되어 있지만, 물론 이래 분리해서 공부 참 좋겠지만, 그러나 문제를 쉽게 파악하고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은 뭔가 하면 우리 항상 부동산의 과목은 서로 비교할 때선을 같이 동시에 갖다 놓고 비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요라는 것은 물건을 사는 쪽이고 공급 물건을 만드는 쪽 아닙니까? 이게 서로 상반되어 있지만, 그죠? 이 보니까 어떨 때는 같은 공통점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상반되어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같이 비교하면 금방 이 내용이 뭘 문제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제가 책을 갖다 앞뒤 왔다 갔다 할 건데 목적이 사실 그런 겁니다.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같이 앞뒤 묶어서 공부하기 때문에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미리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책에 보니까요. 50페이지 1절에 있는 부동산 수요에서 개념 1번. 그 다음에 58페이지 뭐 있습니까? 공급이 1번 있습니다. 요거 두 개를 같이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념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개념이 우리 과거에 보니까 매년 시험에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이거요. 가장 중요한 말로 물었을 때 요 빈 공간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요. 자,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거고 공급은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 보니까 여기서 요 둘 중에 뭐를 선택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인가 하면요. 판매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냐, 판매 또는 구매한 욕구냐,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세 번째 뭐 있습니까? 그럼 과연 지금 쓰고 있는 욕구란 것은 어떤 걸 의미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때 사실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이 중에서 보니까 우리 과거에 16회부터 24회까지 매년 시험 나왔던 이 내용만큼은 어쨌든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내용 그냥 가볍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여기 있는 요 내용도 과거에 욕구에 대한 개념에서 3번 정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요 1번부터 문제 하는데 어쨌든 이 내용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은 유량이란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량과 저량.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유량이란 말과 저량에 대한 차이는 뭐냐 묻는 건데 유량은 다른 말로 흘러가는 양에서 flow죠. 그래서 저량이라는 말 뜻은 뭐 있습니까? 축적되어진 양, 담겨진 양에서 스톡이라는 말 쓴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개념 차이가 뭐냐 묻거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강이 있는데 이렇게 뭐 있습니까? 강인데 강이 여기서 이만큼 흘러간 양을 따진다. 이게 유량이랍니다. 그러면 현재 보니까 흘러간 양이 10만 톤 정도 흘러갔다 하면 이 흘러간 양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판단 못하죠. 반드시 이 유량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이 말에 포함되어 있어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처음과 끝이 있어야 됩니다. 즉 1시간 동안이냐, 한 달 동안이냐, 1년 동안이냐 이런 단서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 뭐 있습니까? 유량에 대한 개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란 기간적 개념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저량이란 말 뜻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물컵이 있죠. 이 물컵이 현재 담겨져 있는 축적되어진 양, 물의 양이 뭐냐? 이게 다른 말로 저량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저량이라는 말 뜻은 뭐 있습니까? 특정한 시점에 축적되어진 양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시점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린 유량은 다른 말로 장기와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 장기. 저량은 뭐 있습니까? 단기와 서로 관련되어 있더라. 자, 여기 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장기와 단기는 이 분필을 만드는 시간은 짧다, 주택을 만드는 시간은 길다 해서 분필은 단기고 주택은 장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에서는 장기, 단기는 그래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지면 이건 뭐냐? 장기야. 그죠? 그렇지 못하고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량만 취급되어진다. 이건 뭐냐? 단기라 본답니다. 요 두 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다시 합니다.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진다. 그러면 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든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항상 장기는 유량이란 말과 서로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 거꾸로 단기는 뭐 있습니까?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량, 특정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건 단기는 저량 속에 포함되어진다. 그러면 신규 주택 정책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이건 이와 같이 유량 속에 포함될 것이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재고 주택은 뭐냐? 이건 저량 속에 포함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비록 이 내용이 16회부터 24회까지 매년마다 시험 나왔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유량과 저량에서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비록 우리 책에 보니까요.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책에 자 50페이지 가볼까요? 나와 있는 게 거기 있는 유량과 저량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큰 2번요. 그죠? 51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유량에 보니까 뭐 있으면 꽤 많다. 그죠? 자, 잠시 거기 있는 50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보겠습니다. 유량에 대한 설명 중에 밑에 예를 보니까 임대료 수입, 거래량, 공급량, 순이익, 또 뭐 있습니까? 순영업수득, 등등등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저량에 대한 설명이 뭐 있습니까? 주택 재고량, 또 순자산 가치, 부채 인구 등등에 대한 설명인데 이러한 내용을 다 내가 암기를 해야만 이 문제 풀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푼답니다. 간단하게. 푸는 방식이에요. 어떤 말이 딱 나오면요. 항상 뭐라는 거냐면 앞에 이 말 집어넣으세요. 1년 동안, 한 달 동안, 그죠? 이런 말 좀 집어넣으세요. 1년, 한 달, 하루 동안. 이런 말을 집어넣었을 때 이 말이 상당히 매끄럽게 흘러간다 했으면 이건 유량입니다. 뭔가 말이 안 돼. 안 되면 그 말 대신 뭐 있습니까? 현재라고 집어넣었을 때 말이 되어지만 이건 저량 속에 포함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쉽게 그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예? 자, 무슨 말이냐 이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있는 서울시 인구가 1000만 되어진다 했을 때 1년 동안 인구가 1000만 말 되겠습니까? 뭔가 말 안 돼. 그 말 대신 뭐 있습니까? 현재 인구 1000만 훨씬 매끄러울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현재 들어갔으니까 이건 뭐 됩니까? 저량 속에 포함된다 이거죠. 거꾸로 자 이런 겁니다. 내 소득이 보니까 1000만 원 되어진다 했을 때 이 소득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결국은 소득, 다른 말로 월급, 연봉, 그러니까 월, 연도가 있죠. 이럴 때 말 되는 거죠. 요건 뭐냐? 결국은 다른 말로 유량 속에 포함된다. 그건 소득 같은 말이 뭐냐? 순수익, 그다음 뭐 있습니까?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유량 속에 포함될 것이고 또한 우리 집 앞에 보니까 핸드폰 가게가 있습니다. 핸드폰 가게 보니까 스마트폰 판매량이 보니까 100대가 되었다 했을 때 100대 되었다 했을 때 이게 많이 판 거예요, 적게 판 거예요? 만약에 앞에 뭐 있습니까? 1년, 10년, 1시간, 한 달 되어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항상 뭐 있습니까? 판매량.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의 거래량, 그죠? 판매량,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 이건 앞에 항상 뭐 있습니까? 연, 월 등이 있을 때 말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건 전부 다 유량 속에 포함되어진다. 그러면 집값이 부동산 가격이 10억이 되어진다 했을 때 1년간 10억 이 말 되겠습니까? 뭔가 이상해. 그러지 말고 현재 10억 훨씬 매끄럽죠. 따라서 가격은 가격 가치 또는 자산 이건 좀 뭐 되겠습니까? 그래 저량 속에 포함된다. 그 외 나머지 임대료가 50만 원 임대료 뭐 되겠습니까? 월임대, 열임대 이랬어야지 말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임대료는 뭐냐? 유량 속에 포함되어진다. 구분되겠죠? 비록 그리고 책에서 반드시 공부하실 때 저기 51페이지 보니까 밑에 뭐 있습니까? 엑스파일 스피드 체크가 있습니다. 요 내용을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굳이 내가 암기하지 않더라도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 수익 등은 전부 다 유량이고 또 생산량, 판매량 등은 유량이고 인구나 가격,
자산 등은 대부분 다 저장 속에 포함된다. 뭐 이렇게 포함되는데 그걸 하지 말고 실제 가장 중요한 여기 있는 요 세 개입니다. 요 세 개는 반드시 이런 꼭 기억 좀 하시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현재 보니까 수요나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시점 둘 중에 뭐를 써야지 합당할 것인가는 문제가. 제가 가끔 이런 이제 수업할 때 쓰는데 제가 양주를 먹는 양이 5병 정도 먹습니다. 실제 먹는 양이. 이게 많이 먹습니까? 많이 먹습니까? 네? 만약에 1년 동안에 1시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10년 동안 했을 때 이 양이 많다 적다 표현이 달라지겠죠. 따라서 뭐가 중요하면 반드시 수요이든 공급이든 그 양을 파악할 때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얘가 몇 년 동안, 며칠 동안 이런 기간적 성격, 기간이란 말이 없으면 절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수요이든 공급이든 개념수거든 일정 기간 동안에 써야 되지 절대 이 말 대신 일정 시점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라.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요거 할 거예요, 이제. 분명히 하고자 하는 욕구냐, 한 욕구냐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물어보자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이미 산 양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앞으로 사고 싶은 양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사고 싶은 양이 분명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하고자 하는 양을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전적 개념이다. 이미 한 것, 뭐든지 이루어진 게 뭐냐? 사후적 개념인데 반드시 우리는 항상 사전적 개념만 취급하지 사후적 개념을 취급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판매,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지 판매한 욕구란 말 쓰지 마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니까요. 요거죠. 세 번째는 수요 행위, 즉 욕구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자, 욕구는 우리 항상 일반적으로 구매력이 수반되어 있는 수요란 말 쓰는데 자, 요걸 좀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건데 우리 유효란 말이지요. 요가 서로 상반되어 있는 게 지금 제가 보니까 공급과 수요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재적이란 말과 반드시 유효를 같이 보셔야 잠재적 또는 유효. 자, 이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이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차이점 구분 기준은 이런 겁니다. 뭐뭐 할 의사가 있냐 없냐. 구매할 의사, 판매할 의사가 있냐 없냐. 구매할 능력, 살 능력이 있냐 없냐. 판매할 능력이 있냐 없냐. 이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일단 두 개의 구분 기준은 공통점은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한다. 그런데 유효수요는요. 돈이 있기 때문에 살 능력이 있는 수요를 가지고 유효수요고 살 능력이 없는 수요가 뭐냐? 잠재적 수요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공급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말이죠. 내가 현재 강남 지역에 있는 30평 아파트가 구역하는데 둘 다 이 물건 사고 싶어 하더라. 그렇지만은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 능력이 있는 수요가 유효고 그렇지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잠재가 되어진다 이거 하시면서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수요는 수요량, 즉 공급량을 측정할 때는 유효 수요만 취급하지 절대 잠재 수요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하시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수요량 속에 포함되겠습니까? 내가 현재 9억짜리 집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30년 동안 돈을 모아서 이 집을 살 능력이 되는데 이게 뭐냐? 잠재거든요. 앞으로 집을 살 능력이 되니까. 설마 그러한 수요자도 현재 있는 수요량 속에 포함할래?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아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매력이 수반되어 있는 유효 수요만 취급되어진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자, 따라서 우리 아마 이제 여기까지 있으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보니까 뭐 있습니까? 첫 번째 수요 개념과 성격에서 50페이지요. 항상 핵심 키워드는 뭐 있습니까? 첫째 줄 있죠? 수요는 일정 기간이 중요하고 또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욕구다. 이 말 하시면서 그 밑에 박스에 있는 말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2번에 있는 유량 저량에 대한 차이도 좀 기억하시고요.
자, 요 정도 봤으면 이제 공급 몇 페이지 있습니까? 58페이지 가볼래요? 58페이지. 자, 내용 보니까 공급에 대한 의미가 있다죠. 그 중에 공급에 대한 공급이란 핵심 키워드 뭐 있습니까? 기간. 또 쭉 가서 매도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욕구다. 요 말 하시면서. 그 동그라미 1번의 핵심 키워드 뭐요? 공급할 의사와 공급할 능력을 갖고 있는 유효 공급만 취급한다. 또 동그라미 2번 뭐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욕구니까 사전자 개념이다. 동그라미 3번 뭐가 있습니까? 일정 기간을 용어 쓰기 때문에 유량 개념만 쓴다. 일단 이런 건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50페이지요. 자, 요건 이제 이미 제가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뭐 있습니까? 수요이든 공급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칙,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 관계죠. 요걸 다른 말로 역의 함수다라고 쓰겠죠. 거꾸로 공급은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함수다. 즉 다른 말 정의 함수죠. 이럴 때 수요는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슨 곡선이죠? 수요였을 때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까? 수요란 반드시 이렇게 되어진다 쓴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곡선? 우하향 곡선이다. 공급도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면 따라서 양이 점점 증가되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 이게 뭐예요? 우상향 곡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건 좀 중요하겠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있죠. 우리 실제 시험 내면 그냥 그대로 시험 냅니다. 어떻게 했냐? 수요란 것은 우하향 곡선이요. 공급은 우상향 곡선이요.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는 반면에 이걸 약간 우회전으로 돌려 시험 내면요. 이렇게 시험 내겠지. 만약에 가격이 올라간다면 살 수 있는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고 공급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칠 거 아닙니까? 문제에서. 그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좀 알고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이건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개별 수요와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전부 다 합치면요. 개별 기업, 개별 수요 합은 뭐 되냐? 시장 전체에 있는 수요, 시장 전체에 있는 공급이 되어진다. 자, 이건 나중에 제가 문제 풀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야채 뭐 있으면 반대로 이럴 때 훨씬 더 그래프가 탄력적인, 지금 어렵지만 탄력적인 게 시장 전체에 있는 수요, 시장 전체에 있는 공급이 더 탄력적이다. 일단 이런 정도에 대한 내용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은 현재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책의 52페이지 보니까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자, 52페이지 보니까 뭐 있습니까? 큰 4번. 항상 공부할 때 있죠. 조심할 건 굵은 글씨 제목을 딱 보시면서 이 답이 뭐다. 이게 생각나면 뭐 있어. 굳이 그 안에 있는 작은 글씨 다 보지 마라 이겁니다. 자, 따라서 이 말 아닙니까? 수요 곡선은 무슨 곡선이요? 하향 곡선이다. 수요 법칙은 뭐였습니까? 가격과 양은 반비례 관계되고 설명된 게 거기 있는 큰 4번 아닙니까? 비록 밑에 있는 갈로 1번 설명축에 1번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 넘어가시라고요. 자, 그리고 53페이지 갈로 2번에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수요 법칙에 대한 예외나 있죠. 이런 건 갈로 속에 참고용이란 말은 이 말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보지 마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5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58페이지도 큰 2번 보니까 공급 곡선과 그 다음에 공급 법칙이 있죠. 그래서 보니까 그게 설명된 건데 얘도 공급 곡선에서 무슨 곡선? 상향 곡선. 공급 법칙은 가격과 양은 비례다. 이렇게 하시면서 자, 그럼 여기까지 했던 걸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문제 2번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2번부터. 자, 2번부터 푸는데 잠시 여기서 우리 이제 유량과 재량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잘 설명되어진 게 사실 문제 2번이거든요. 이걸 하기 전에 먼저 한 개 더 할 게 있습니다. 요 내용을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때 잠시 우리 항상 보니까 유량이란 말과 저량을 달리 표현하면 요건 뭐 있습니까? 기간 되겠지. 요건 뭐가 되겠습니까? 시점이란 말 되거든요. 시점.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수요란 말과 공급이 있는데 수요란 것은 결국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보유란 말과 존재가 있어요. 결국 뭐였습니까? 이 말은 보유란 것은 다른 말로 수요란 말과 같은 거고 존재란 것은 이미 남아있는 물량이다 보니까 공급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말 내가지고 이게 유량의 수요량, 유량의 공급량, 저량의 공급량, 저량의 수요량 요 답을 찾는 걸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요 내용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인지 공급인지 나중에 찾으시라고요. 항상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 구분 기준은 뭐냐? 항상 구분 기준은요. 분명히 앞에 보니까 이 말 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5번 푸는 문제 그런 건데 만약에 앞에 보니까 1년, 한 달, 자, 연, 1년 동안에, 한 달 동안에 이런 말 나오면 곧 이게 유량이에요. 이 말이 없고 있죠? 현재 나오면 이건 저량 속에 포함되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푸는 방식은 여기 있는 내용 풀어보겠습니다. 자, 유량이란 말과 같은 말이 이건 기간입니까? 시점입니까? 결국 이렇게 나오면 항상 밑에 위에다가 기간. 공급이란 말은 보유입니까? 존재입니까? 존재죠. 이 말과 서로 관련되냐 보시면 돼요. 즉, 안 되면 시점이란 말 뜻이 뭐죠? 이건 저량 속에 포함된다 이거죠. 쭉 가서 존재는 뭐요? 공급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연결해보면 뭐 되겠습니까? 저량의 공급량 틀린 거네? 그죠? 2번을 보니까 시점이란 말 뜻은 뭐죠? 저량이란 말이다. 보유란 말 뜻은 뭐야? 수요지. 이걸 연결하면 뭐 되겠습니까? 저량의 수요량. 얘가 2번 답이지. 그죠? 세 번째 기간이란 말 뜻은 뭐죠? 다른 말로 유량 아닙니까? 존재란 말 뜻은 뭐 있습니까? 예, 이건 공급이죠. 이걸 연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유량의 공급량. 이 유량의 수요량이 틀린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일정 기간. 기간이란 말 뜻이 뭐냐? 기간은 유량이다. 그죠? 잘 안 보이죠? 유량이다. 보유란 말 뜻은 뭐죠? 수요지. 연결하면 뭐 유량의 수요량 써야 되죠. 틀린 거죠? 다섯 번째 일정 기간. 기간이 뭐죠? 유량. 존재는 뭐죠? 예, 공급이지. 이걸 연결하면 유량의 공급량이란 용어 써야 된다. 답 찾을 줄 알겠죠?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워낙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 유량과 저량에 대한 설명을 하나의 내용 속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답 찾는 법.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뭐는 뭐다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저량은 기간. 저량은 시점 아닙니까? 틀린 거지? 그죠? 자, 유량은 해서 뭐 있습니까? 일정 시점 나 있네? 요건 앞뒤 바뀐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예, 재고량, 또, 가치, 요건 뭐라고요? 저량이지. 그죠? 네 번째, 거래량, 요건 뭐죠? 예, 유량이고. 그 다음, 신규, 등은 뭐 유량 아닙니까? 앞뒤 바뀐 거죠? 자, 5번 잘 보세요. 이 지문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만약 항상 문제 풀 때 이걸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셔놓고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놓고. 자, 만약 보니까 쭉 보니까 앞에 뭐나 있습니까? 현재 나 있지. 1년 동안 아니면 한 달 동안 이 말 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을 벌써 현재 나 있으면 유량, 저량. 그렇지. 저량 아닙니까? 그죠? 아, 얘는 현재 저량에 대한 설명을 묻는구나. 근데 공급이 총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한다. 존재가 뭐죠? 공급이지. 1,500만 채 존재한다. 그죠? 이럴 때 그 중에 100만 채가 빈집 남아있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머지는 다 수요가 존재한가, 수요가 상가 아닙니까? 이걸 설명한다 뭐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주택 저량.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1,400만. 주택 저량의 공급량 얼마? 1,500만.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저량의 수요량이니까 1,400만 되어진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량, 저량은 묻는 행태를 좀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나왔을 때 얘가 말로써 이와 같이 3번, 4번처럼 이런 게 유량이냐, 저량 묻는 거. 아니면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러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 푸는 방식은 시점이면 저량, 기간이면 유량, 그죠? 존재면 뭐 있습니까? 예, 여기 있는 공급, 보이면 수요죠. 이렇게 시험 내든지 아니면 체감 문제 봤을 때 이걸 5번처럼 아마 시험 내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했던 게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경제에서 그래프에 대한 설명, 수요는 우하향 그래프고 공급은 우상향이 되죠. 이런 거 아시면서 그러면 수요 공급이 어떻게 해서 균형각이 형성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한 같이 수요이든 공급이든 개념 보니까 둘 다 공통점은 첫 번째 유량과 재량 설명하셔야 되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유효 수요, 유효 공급 말한다. 그리고 수요 법칙, 곡선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힘들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경제편이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